공 박사는 구체적으로 조작된 표수까지 언급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공 박사에게 수치를 제공한 소위 재야 전문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재야 전문가는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엑셀 파일을 분석해 조작 수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작값을 입력하면 모집단과 당일 투표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값이 0에 근접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값과 다른 사전 투표값이 나타납니다. 종로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는 선관위 발표 58%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40%로 떨어집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라갑니다. 조작이 왜 사가 나왔는데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서울 전체에 구가 몇 개냐면 총 48개입니다. 그죠? 국회의원 선수가 48개의 사를 다 포함하면 똑같은 결과 가치가 나와요. 서울은 예.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맞아 들어가면 무작위수를 갖고 선거를 했는데 규칙이 맞아 들어가면 그죠?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조작값에 따라 가짜로 투입된 표의 숫자가 결정되는데 서울의 경우 조작값 4를 입력하면 48개 선거구의 실제 사전선거 득표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작값 4의 경우 진짜 투표자 3명당 1명의 가짜 투표자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3장당 1장을 집어넣습니다. 인천은 주로 4장당 1장을 집어넣고 이 기록이 나면 이게 이른바 로그인 기록입니다. 로그인 기록. 모두 총선 당일 투표에서는 졌지만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상당수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초반에 앞서다가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했습니다. 10% 정도까진 이 후보가 근소하게 남아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정 넘어 사전 투표함이 열리자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최종 표차는 1,430표. 사전 투표에서 5,200여 표를 이긴 박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인천 연수울에서 통합당 민경욱 후보를 꺾은 민주당 정의령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6,000표 넘게 더 얻으면서 승리했고, 우리는 20대 총선에서 당일 선거는 이기고도 사전 선거에서 패배한 인천 연수울 민경욱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안녕하셨죠? 예. 네.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요즘 바쁘게. 고생한 소식 계속 듣고 있고. 네, 그러셨군요. 예. 자, 5년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무려 24년 동안 우파 국회의원만 뽑아준 정말 진성 우파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파에서 혼자 나왔고 좌파에는 2명이 나왔거든요. 예,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구도상 우파는 하나로 뭉치고 좌파는 둘로 갈라집니다. 표가 분산이 돼요. 그러면 그 구도상 제가 이기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우파 동네거든요. 근데 졌대요. 사전선거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값이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가 넘고 민 후보는 반대로 마이너스 10%가 넘습니다. 민 후보는 당일 선거에서 3,300여 표를 이기고도 사전선거에서 져 결국 2,800여 표 차로 패배했습니다. 통계학적 공리를 보면 모집단이 클 경우 당일과 관내 사전선거의 득표율이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보통 10,000명 이상이면 큰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가 10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큰 모집단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 선거구를 보면 표처럼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당일, 관내, 기타 투표와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서울 종로의 경우 민주당은 당일은 낮은 반면 사전선거 득표율은 16%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은 높고 사전선거는 16%가 낮습니다. 대수의 법칙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대수의 법칙이 사전선거 조작 논란의 핵심입니다. 사전선거가 조작됐다는 논리의 핵심에는 대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려면 이 대수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수의 법칙은 영어로 Law of Large Numbers, 즉 큰 수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시도할수록 평균적인 결과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선거와 비교한다면 한 선거구가 12만 명이라고 할 때 사전 선거에 4만 명이 투표하고 당일 선거에 8만 명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 전체 모집단인 12만 명의 투표 결과는 당일 투표 8만 명의 투표 결과와 비슷하고 사전 선거인 4만 명의 투표 결과와도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샘플수, 즉 표본수가 1만 명을 넘어가면 이 대수의 법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동전을 10번을 던져보겠습니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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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뒷면, 앞면, 앞면. 10번을 던진 결과 앞면이 3번 그리고 뒷면이 7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100번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10,000번을 던진다면 거의 5,000번씩 나올 겁니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많이 할수록 전체 평균 값에 가까워지는 것. 따라서 12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당일 투표의 결과와 사전 투표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와는 다른 현실 세계이다 보니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입니다.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일 사이 4, 5일 동안 큰 정치적 사건이 터졌거나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의 표본 구성이 다르든지 하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제가 말하는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거 결과가 대수의 법칙과는 터무니없이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21대 총선 서울 48개 선거구 모두에서 사전선거 득표율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10% 이상 앞섭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1조분의 1이 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불가능한 현상이 전국에서 발생합니다. 당일에서 이기고도 사전선거에서 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사전선거의 결과는 당일 투표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